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돼서 1974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완성차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86개 주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SUV인 코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및 GV80 등을 출시했고 SUV 및 고급차 라인업을 강화했으며 수소 전기차 넥소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1분기 누적 약 90만 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연결기 중 차량 부문에서 24조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 정세로 국내 판매는 감소했지만 미국, 유럽 및 신흥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해외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7조 6,106억 원, 영업이익 6조 6,789억 원, 당기순이익 5조 6,9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8.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95.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를 통해서 공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이후에 깜짝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른 그렇죠. 어떤 공시 내용인데요.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과 관련해서 미국 조지아주 정부와 투자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했습니다. 전기차의 전용 공장 위치는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입니다. 북미 시장 판매를 위해서 다차종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공장 가동 예정은 2025년도 상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전기차 전용 공장 이외에 배터리셀 공장에 대해서도 좀 이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완성차의 공장 인접 부지에 고성능 배터리셀의 안정적인 현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셀을 공장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사와 이 전략적 제휴 등 여러 방안의 종합적 검토 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투자 예정 금액은요, 현대차 그룹 전체 6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체결일은요, 2022년도 5월 21일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투자 판단 참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의 투자 예정은요, 당사 그리고 해외 경영 여건과 양국의 관계 법령 그리고 미래의 투자 환경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다. 주요 내용의 투자 금액은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총 금액이고 각 사별 투자 금액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결정 일자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이게 5월 13일자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가름이 좀 됐는데요. 네네. 5월 13일자 조회 공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풍문,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에 설립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한국거래소에서 물어본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공장 생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대차에서 확정, 우리 전기차 생산합니다. 공장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발표는 확정 공시가 있고요. 미확정, 우리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또는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우리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확정으로 발표를 했죠. 현대차 그룹. 당사는 미국 주 정부와 전기차 공장 설립 투자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규모나 시기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 상기 내용과 관련돼서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힌 공시가 바로 이제 어제자 공시였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 연간 30만 대의 이 생산 캐파를 보유할 수 있는 2025년도 상반기 이 전기차 공장 또는 이 배터리셀 공장을
전체 6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근데 이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강국, 자동차 강국하면 사실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네. 미국 시장 하면 이 자동차 이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최대의 어떤 격전지인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상 이 전기차 정책의 어떤 이 변화, 집중력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블루칩이 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이미 미국 전기차 시장의 이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3%가 좀 증가했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보다 빠르게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좀 판단해 보고 있는데 2005년도에 엘라베마 현지 첫 완성차 공장을 좀 건립한 바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지금 사실상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지아주죠. 지금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카운티 쪽에 이제 전기차 생산 공정을 다시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서의 어떤 순회, 이 시장을 보다 빠르게 좀 선점하기 위한 어떤 공략이 아닌가. 사실상 이 내연기관차에서는 사실 미국 차의 기술력과 독일 차의 격차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선다는 평가가 좀 있었지만 이게 전기차의 기술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이 전기차 이 생산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 3사의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기술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독보적인 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디자인 요소와 이 차량의 어떤 효율성 또는 편의성들을 좀 더 개선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층의 어떤 타깃을 보다 확충해 나간다면 시장 공략을 좀 더 가져가겠지만 지금 이 전기차 양산 초기나 1세대라는 거죠. 이후에 고도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성능들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관점에서 2025년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어떤 캐파들은 사실상 좀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의 집중 공략이 전기차 수급 확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의 10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에 이어서 오늘 또 현대차 그룹이 국내 투자 방안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미국에만 이제 투자를 하고 국내에는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한 1시간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좀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차 이 노조 측에서 사측이 발표한 이 국내 투자의 계획은 오히려 좀 퇴보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해외 깜짝 13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좀 결정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청사진에 대해서 로드맵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가셔야 되는 어떤 비전 전략 제시는 좀 있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의 어떤 확충이 국내보다 해외 공장으로 이전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충분히 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 해외 투자의 어떤 가시화 부분이 사실상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투자 결정이 이뤄진 대로 공개 예정이다. 이미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투자와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전기차 부분의 사업 성과의 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발표를 한 것이지 확정된 대로 좀 순차적으로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코멘트는 최근에 있었는데 너무나 좀 빠르게 좀 답변을 한 거죠. 오늘 전체 6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모비스 이 3사의 국내 전체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63조 원 규모입니다. 먼저 이 전동화, 친환경 사업 부분에 16조 2천억을 좀 투입하는데 전동화, 친환경 사업 부분의 수혜는 현대차의 수혜 부분이 아닙니다. 1차 벤더 또는 2차 벤더. 협력사들의 어떤 이 부품 효율화를 위해서 전동화의 어떤 기술 지원 방침에서 이 원청사가 이 협력사들에게 어떤 투자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측면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내용은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우위 확보 등을 위한 고도화 작업의 개발비를 추진하겠다. 자, 이번 16조 2천억 원의 투자는 사실상 이 수혜가 1차 벤더 쪽에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기차 전용 공장의 신설, 그리고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홀류 생산, 전기차 전용 라인을 증설하겠다. 이 홀류 생산이 뭐냐면 내연 기관차가 조립되고 있는 이 라인 안에서 전기차가 조립될 수 있는 이 공정 라인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인 구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기차용 전용 라인을 증설. 지금 일부 내연기관차의 어떤 캐파들이 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설된 어떤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전기차 단독 이 조립 시설 좀 증설하겠다는 이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동화 핵심 부품, 선행 기술, 고성능의 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 고속 충전기 5,000기를 구축하겠다. 전기차의 충전 시설을 보다 좀 확충을 해서 빠르게 이 저변 확대를 시키겠다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 관련 원천 기술 그리고 요소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 자, 이게 수혜 효과에서는 원청사가 이 자체 이 설비의 어떤 증설이 아니라 이게 네네. 협력사 1차 벤더, 2차 벤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법인의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지원들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신사업 부분에 8조 9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는데 미래 신기술 개발의 신사업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거는 자동차, 전기차, 홀류 생산 부분이나 기술의 고도화 부분과는 좀 다르게 차세대의 어떤 성장 동력에 좀 투자를 한 것이죠. 첫 번째, 로보틱스, AAM,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관련된 신사업에 8조 9천억 원을 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에는 38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내연기관의 차량 상품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 내연기관 제품의 라인업 최적화 그리고 내연기관 부품의 품질 향상에 좀 집중하겠다. 지금 당장 전기차 캐파를 넓혀서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끊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차 이 충전 시설들이 너무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보편화된 시설이 확충이 좀 된다면 빠르게 이 시장이 좀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좀 교체기를 가져간다는 거죠. 내연기관차의 이 캐파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전기차의 캐파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가 되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이 산업의 어떤 이동이 좀 추진돼야 되는데 일단 38조 원은 기존 사업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체 63조 원의 투자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어떤 모멘텀도 있지만 1차 벤더사 또는 2차 벤더사의 수혜 여부도 잘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국내 투자 방안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국내 투자는 1차 벤더 쪽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로봇과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추가로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현대차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 시장 좀 가져가기에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해 1월 CES 박람회에서 이미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이 충분히 이 사업에 관련된 역사를 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 현대차는 앞으로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로봇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좀 집중하겠다.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뭐 연관돼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로봇, 그다음에 도시망공 모빌리티, AI 관련된 사업 부분까지 폭넓게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8조 9천억 원의 어떤 국내 투자를 좀 단행했고요. 네네. 50억 달러 규모, 지금 미국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 부분을 미국 시장에도 또 투자를 결정한 만큼 이 투자 이후에 과시하던 어떤 캐파 또는 이 실적 회복들은 2025년도 이후, 즉 2025년도부터 좀 본격화된 부분, 2030년도까지는 가시하던 어떤 매출 호조 또는 기술 고도에 따른 어떤 성장이 충분히 좀 예상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신성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 지금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에 사실상 이 모멘텀으로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최근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 자체에서도 지금 이 대규모 투자에 어떤 기인된 어떤 부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좀 했는데 24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지금 상향 조정 좀 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전고 대비 28만 9천 원, 2021년도 1월 주가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형국이죠. 네네. 그렇지만 2020년도 팬데믹 초기 지점에서는 상당수 좀 많이 올라.
하단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지금 주가는 18만 4천 원 상단에서 좀 탄탄하게 기조 효과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제가 보는 이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진입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 이후에 회사는 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어떤 이 손익 관점에서 비용의 어떤 선투자 개념은 좀 있겠지만 가시에 대한 어떤 수혜 여부가 좀 집중되는 것. 즉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실적을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관점보다 선행 투자 이후에 향후에 오히려 더 확정될 이 캐파 매출의 어떤 성장성을 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좀 됐는데 지금 차익 매물 좀 관점에서는 자 보유자 관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지점입니다.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17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자 전구 영역까지입니다. 16만 원,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에 유효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매수하기 좋은 구간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가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예상해 주셨고요. 매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까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현대자동차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크리스 FNC입니다. 크리스 FNC는 1998년 설립돼서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류, 스포츠 의류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매출 품목은 골프 의류이며 주요 브랜드에는 핑, 파리게이츠, 세인트 앤드류스, 팬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은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직영점,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20대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이태리 고급 의류 브랜드 하이드로겐의 한국 독점 판매권을 계약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SC인베스트는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 골프장을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759억 원, 영업이익 871억 원, 당기순이익은 6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6.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골프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원가율의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크리스 FNC 재발생 공시를 좀 했는데 SOL이 이 화재로 인해서 재발생 공시를 한 지 그 하루 만에 크리스 FNC도 역시 재발생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발생입니다. 회사 화재로 인한 재발생이 발표가 됐었는데 회사의 자산 총액은요 4,263억입니다. 지금 추산된 이 화재 금액의 피해액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 금액은 어떤 추산된 금액이 지금 이 블링크로 좀 되어 있고요. 재발생 장소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의 이 회사 이천의 물류창고입니다. 보험 가입의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은 되어 있고요. 하나, 메리츠, DB, 흥국에 화재 보험이 좀 가입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300억 규모로 좀 추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 사항을 파악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상기 화재 발생 건물은 이 회사의 제품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입니다. 소방서와 경찰에는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생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이고 금액이 확인된 대로 다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보험 가입 내용의 보험 가입 금액은 화재보험 총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의 4,263억 대비 지금 전체 피해액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해당 여부
얼만큼의 어떤 피해 규모가 좀 발생했는지는 아직 이 회사가 좀 파악 중에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네네. 1차적에서는 어떤 제 사실이 좀 밝혔기 때문에 어떤 공시를 통해서 일단 금액과 상관없이 공시는 해야 되고요. 관련된 피해 금액들이 추산이 좀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 시 재공시를 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 FNC 이천 물류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일인 23일에는 주가가 이제 6%대 급락을 했거든요.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단기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자 저희가 SOE를 좀 다뤄드렸었죠. 네네. SOE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공정의 일부분의 어떤 이 화재.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제 시설의 어떤 전체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매출액 대비 이 피해 금액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 크리스 FNC는 좀 다릅니다. 전체 공장의 일부 공정 시설 관점이 아니라 재고 자산이 유실됐다는 거죠. 지금 화재가 발생했던 이 창고가 이천 물류 창고인데 물류 창고라는 것은 의류를 제조하는 이 회사의 재고 자산들이 상당수 많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죠. 네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해당 물류센터의 이 골프 의류 300만 점 등이 지금 현재 재고 자산 좀 반영이 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화재로 인해서 상당수 좀 피해가 좀 클 것이다라고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회사는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기존의 어떤 주문한 이 내용들 중에서는 좀 취소해 줄 것을 좀 요청드린다라는 어떤 안내 공지가 좀 있었고요. 지금 물류센터에 지나 후에 구매한 이 상품의 소실로 부득이 주문 접수 상당수가 좀 취소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왜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느냐. 재고 자산의 유실은 사실상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즉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실적을 통해서 영업순이익을 좀 개선해야 되는 이 회사가 오히려 재고 자산이 모두 유실되고 이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좀 발생하게 된다면 매출액 타격 그리고 자산의 감소 요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화재보험에 좀 가입은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가입 액수가 좀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300억 정도인데 지금 이 회사의 어떤 판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재고 자산의 어떤 300만 점의 의류는 결코 작지 않은 수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골프의 어떤 성수기에 또 진입했던 이 크리스 FNC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SOL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는데 SOL은 이제 공정의 일부 화재라 피해 금액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유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한번 실적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골프를 즐기는 MZ 세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었는데 그럼 올해 전반적인 실적 계속 유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최근 1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분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액은 7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660억 대비 지금 741억 큰 폭의 어떤 성장세가 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12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6억을 기록했던 동기 대비 지금 1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이 성장을 좀 했는데 지금 이 골프 이 저변 확대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MZ세대가 사실상 이 골프 인구로 많이 유입이 좀 됐거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이 골프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의 어떤 호조까지 좀 이어진 상황. 본격적인 어떤 이 실적은 사실상 2분기, 3분기에 더 집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앵커님, 봄철과 가을철 사실 골프 인구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도 사실상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부킹을 좀 잡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여름철마저도 지금 성수기로 좀 작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 의류의 꽃은 또 여름 의류다. 뭐 이런 그렇죠. 어떤 뜻도 있기 때문에 봄 그리고 여름 가을까지 이어지는 어떤 성수기 관점에서 지금 물류센터의 어떤 대규모 화재는 이러한 재고 자산의 어떤 유실 부분에 큰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만 보더라도 충분히 2분기 성장성은 좀 예상이 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이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확정된다면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저도 매우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제품의 서비스 내용 좀 보면
회사는 매출 포지션의 99.8%가 모두 의류 매출입니다. 네네. 이 의류 매출의 상당수 이 재고가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떤 타격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SOL의 어떤 화재와 그리고 공정의 일부 유실이 좀 있었지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부분과 재고 자산의 어떤 유실은 조금 이 맥락이 좀 다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이 재발생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좀 확정될지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좀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와 봐야 이제 실적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사업의 다각화에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프장과 그리고 종합몰 사업도 본격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연결 대상 종속회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C 인베스트를 통해서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소재의 현재 골프장을 개발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골프 패션 회사 골프복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이 크리스 FNC가 왜 골프장을 투자를 할 것인가? 자, 근데 최근에 어떤 행보들이 좀 많이 주목되고 있어요. 골프전의 경우에도 골프 시뮬레이터를 좀 판매하는 회사죠. 네네. 그런데 지금 종속회사를 통해서 올해도 골프장을 실제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전체 제 기억에 한 5개의 오프라인 골프장을 인수해서 지금 골프전 카운티라는 어떤 상호를 통해서 좀 한 5군데를 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크리스 FMC 역시 지금 주력 사업은 이 골프 패션 이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지만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 골프장 사업까지 좀 진출한 사업의 어떤 연간 시너지 관점에서는 마케팅의 어떤 효과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어떤 상호 보완 작용에서도 메리트는 좀 있지 않겠는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사실상 건설사들이 과거에 골프장을 소유하는 행태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 경기 불황 그리고 이 부동산 지가가 좀 크게 하락했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당수 매물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코로나19를 좀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회원권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골프장의 어떤 저변 인력이 확대가 좀 되면서 골프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이 가치가 너무 크게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 FNC는 어떤 사업의 시너지 관점에서 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크리스 FNC 사업의 연관성 관점에서 그래도 메리트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투자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지금 어제장 그리고 오늘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7.4% 하락한 36,2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는 이 골프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면서 지난해 11월 59,000원 신고가 갱신을 했거든요. 네네. 이후에 주가 소폭의 어떤 조정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또 조정 구간 좀 있었지만 자, 요 구간이 좀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38,500원이었는데 최근에 하락폭을 좀 가져왔던 이 이유는 사실상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해서 현재 확정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어떤 물류창고의 재고 자산 대부분이 유실된 것이라면 2분기 장사는 소위 이 헛수고가 좀 되는 그런 셈이죠. 물론 보상을 받아서 메꿔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판매를 통해서 얻는 실적적인 대비에서는 사실상 2분기 실적 타격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다. 우선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회사의 어떤 최대 피해 금액들을 한번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재고 자산들이 유실된 것이 맞다면 지금 3분기까지는 어려움에 사실상 실적이 어떤 어려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확정된 어떤 이 피해 금액이 예상보다 좀 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 300만 점의 어떤 의료 재고의 어떤 소실 부분은 결코 적은 수량은 아니다. 네네. 자, 이 점이 사실상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보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영역입니다. 보유자 관점의 영역에서는 34,000원, 34,500원, 3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회사의 재발생 금액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에 늦지 않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 FNC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3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회사의 피해 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윌링스입니다.
윌링스는 2003년 설립돼서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파워 솔루션 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공급하며 설계, 기자재 조달 및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워 솔루션 부문은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361억 원, 영업 손실 1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048%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통신용 배터리팩 매출 감소와 태양광 관련 매출 지연으로 인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이 공시문화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겁니다. 경영권과 함께 회사의 어떤 소유 주식을 매각하는 결정 공시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입니다. 양도인 회사를 매각하는 당사자는 안강순의 1인이고요.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양수인은 제이스코 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데 이전 상호가 제일제강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양수인으로서 계약 내용 주당 22,000원, 양수도 주식수는 136만 8천 주입니다. 양수도 대금은요 300억 9,600만 원이고요.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안강순, 윤미라는 보유주식 136만 8천 주를 제이스코 홀딩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요 5월 23일이고 양도 대상의 주식수는 80만 주입니다. 전체 양수도 금액은 176억 원, 그리고 양수도 가액은 2만 2천 원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은 계약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 수령이 완료됐다. 바로 어제 수령이 완료됐다고 밝혔고요. 잔금은 2022년도 6월 30일까지 146억을 지급받는다는 뜻입니다. 2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입니다. 5월 23일에 56만 8천 주, 지금 1,249만 6천 원에 대해서 주당 2만 2천 원이고요. 계약 당사자는 안강순, 윤미란이 제이스코 홀딩스. 이건 1차와 2차로 하여금 좀 나눠서 네네. 지급을 하는 건데 계약 금액은 20억, 그리고 잔금은 104억 9,600만 원을 9월 28일. 아까는 6월 30일에 146억을 주고요. 나머지 104억 9,600만 원은 9월 28일에 두 해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매도 선택권은요 20만 주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도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매도인, 회사를 매각하는 현재 최대 주주가 20만 주에 대해서는 매도의 소유권, 이 권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주당 1,000원 이내에서 매매 대금을 추가 정산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상기 변경 예정 일자는 1차 주식 양수도 및 매매 대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의미하고요. 정확한 변경 일자는 주식 매매 계약 조건 및 관계 당국 신고 일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최대 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소 이 공시만 좀 보더라도 네. 지금 다소 좀 애매합니다. 지금 146억을 일부,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6월 30일에 잔금을 받고 나머지를 9월 28일에 104억 9,600만 원을 좀 지급받는 뜻인데 네. 이게 사실상 정상적인 어떤 거래 형태를 좀 최근까지 좀 이루어졌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미 3월 23일 취소가 한번 됐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잔금, 그리고 주식 매매 예약 계약의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겁니다. 전체 282억 원의 이 딜가를 기록했고요. 한 주당 가액은 2만 1,000원이었는데 쭉 내용을 내려보면 하단에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주식 매매 예약 계약과 관련돼서 이 양수인의 5인이 추가 시간 등을 요구함에 따라서 원만한 종결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식 양수도 계약 잔금, 그리고 계약금의
지급 일자를 연기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양수인은 주식 양수도 계약 잔금 그리고 주식 매매 예약 계약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줘야죠. 네. 근데 지금은 계약금도 주진 않았어요.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 주식 매매 예약은 뭐죠? 자, 이게 좀 제가 최근에 이 회사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 좀 지켜봤을 때 좀 네. 통상적이지 않다. 지금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거래형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판매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해야죠. 그렇죠. 수령 이후에 상대방의 어떤 규칙 사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됐으면 계약금을 몰취를 해야죠. 그래야 투자자의 어떤 혼선이 없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는 또 올랐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해서 주가는 또 급락했다가 다시금 새로운 어떤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가 절반만 준다고 했다가 절반은 나중에 준다고 했다가 이런 행태에 우리가 언제까지 속아야 되느냐. 그렇죠. 옥석가리 관점에서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계약은 좀 해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사실상 지난번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좀 밝히고 있었죠. 네네. 언제 해지가 돼도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거죠. 계약의 이행관계에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계약금은 일종의 우리가 약속이죠. 네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 종결을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 책임이 양수인 회사를 사는 사람 쪽에 있었다면 당연히 몰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의 어떤 성립 관점에서도 좀 타당한 것인데 지금의 경우에서는 지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수령을 완료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계약금 역시도 2차 계약금 20억에 대해서는 6월 30날 20억을 수령하겠다는 건데 지금 30억을 수령을 받고요. 6월 30날 146억 원의 잔금을 좀 지급받고 난 이후에 임총에서 경영권을 모두 선임해 줬는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이겠죠. 그렇죠. 서로 이걸 인수하니 안 하니. 자, 이런 불보듯 뻔한 어떤 스토리. 자, 예상은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30억 원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계약의 어떤 이 이행 과정을 좀 이루지 못한다면 몰취 조항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6월 30날 146억 원의 잔금을 지급해서 이 확보되는 주식이 80만 주거든요. 네네. 80만 주를 좀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2차 양수도 주식인 56만 8천 주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뭔가 분쟁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임시 주총 공시도 잠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6월 30날 오전 9시에 용인시 천구 소재의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정관 일부 변경 그리고 이사 그리고 감사의 선임한 건을 의안 상정을 했는데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재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6월 30날 임총은 열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6월 30날 양수인이 원하는 이사 및 감사들이 모두 선임이 되고 나서 1차 80만 주의 거래가 모두 종결이 되고 다시금 6월 30날 계약금 20억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선임되고 난 이후에 2차 계약금을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어떤 이 계약의 어떤 거래 분쟁 상태에 또 초래된다면 이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좀 가속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했기 때문에 좀 계약 해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윌링스 이 신사업에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연료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윌링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그럼 특화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기대감만 수반돼서 주가는 오르는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좀 펼쳐지고 있죠.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는 56억 원의 1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71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1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전년 동기가 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손실 폭이 좀 감소는 좀 했고요. 분기 순손실도 역시 7억 1,800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의 폭은 좀 감소했지만 팩트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71억 원의 분기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의 현재 외형 관점에서 최근에 이 신규 사업인 SMR 시장에 어떤 공략을 하겠다는 것은 네.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사업을 확장해 나간 구조적인 어떤 사업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연결 종속회사가 없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는 제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를 좀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의 어떤 효율성 관점에서는 매출액이 71억 원인데 매출 원가가 벌써 65억 원이에요. 큰 폭의 매출 총액이 5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즉 매출에서 5억 7천 남기면 이 나머지 갖고 급여 주고 등등등 회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 매출 원가가 높다는 것은 판가가 사실상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는 숫자는 내고 있지만 올해 만들수록 그 이익의 폭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익의 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것인데 회사는 지난번 어떤 이 양수도 계약과 더불어서 지금 SMR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는 어떤 이 재료 기대감만 부각해서 주가만 좀 급등시키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시장의 신뢰감을 좀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윌링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짚어봐 주실까요? 네, 진짜 지금 차트자가 보면 15,100원 지금 11.8%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사실상 상승했던 요 구간 자 기대감만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자 이 회사의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의사 결정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상해 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